네, 그리고 이게 그 공기저항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공기저항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게 뭐또 세게 밀면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더 많은 어쩐지 운동량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쩐지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 형 미는 건 그 아랑이 미는 거보다 약하다고. 꽉 잡아 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스포츠 테일러 곽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 저항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공기 저항을 덜 받는지 수치상으로 싹 해결을 해주실 그 분을 모셨습니다. 오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항 관련해서는 물리학 쪽에서 나중에 그 유체역학이라고 해서 거기서 배우는데 아마 그걸 배우신 분들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영역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되게 단순화를 해야 돼요. 형을 놓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물체. 그러니까 형은 되게 굴곡져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계산이 안 되는 영역.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수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가까울수록 그냥 좋긴 해요. 베르누이온가라고 이제 내 머리에 물음표 떠 있는 거.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냥 뭐 이런 골목이 있다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이렇게 바람이 나가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면적이랑 이 나가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좁을수록 바람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 공기양이랑 나가는 공기양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양이 나가려면 여긴 더 빠르게 나가야겠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여기 뭐 속도가 V고 뭐 스몰 V라고 하고 여기 면적이 라지 A, 스몰 A라고 하면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V. 네. 그래서 면적이 크면 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바람 속도가 여기서 나가는 바람 속도보다 훨씬 느린, 면적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키워드인 게 있어요.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가는 바람보다 앞에서 한번 지나간 바람 자체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한테 올 때. 나한테 받쳐지는 공기 양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공기저항을 계속 많이 받는 이유를 네네. 얘기해 주는 거지. 네네네. 이제 쇼트랙을 실제로 타다 보면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내가 몸이 작고 네. 대부분 나보다 큰 선수들이 네네네. 야, 근데 큰 선수들이 내 뒤에 타면 맨 앞에서 달리는 느낌이 든다고. 왜냐면 형이 공기를 많이 안 막아주니까. 형이 야. 표면적이 작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저항 자체가 뭐 저항이라는 어떤 값이 있으면 얘가 이거랑 비례해요. 이게 뭐냐면 얘가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당연히 저항이 더 세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표면적이에요. 내 표면적이 클수록 저항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내 속도가 빠를수록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 A가 적으니까, 표면적이 작으니까 형은 남들보다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 형 앞에 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공기를 한 번 다 받아줘요. 그럼 형 뒤에 딱 붙어있다고 계산하면 형한테는 공기가 안 지나가잖아요. 안 지나가. 형은 원래는 형 자기 앞에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 공기를 다 받아주고 조금 이제 공기가 나한테 오는데, 형이 어차피 저보다 작으면 내 앞에서 이 주먹이 막아준다고 해서 공기가 나한테 안 오지 않잖아요. 위로 다 오고 밑으로 다 오고 옆으로 다 오니까. 그러니까 형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형이 막아줘도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안 막아지는 거죠, 효과가. 그러면 약간 레이스 할 때에 네.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 뒤에서 레이스를 하면 체력 관리가 더 엄청 잘 되죠. 큰 선수일수록 더 공기를 많이 받아주니까. 경기에 있어서 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아, 이제 큰 선수 뒤를 좀 많이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네, 그리고 그 큰 선수랑 사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가까울수록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그 공기저항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공기저항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형이 스케이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높은 지역에서 대회를 할 때랑 낮은 지역에서 대회할 때 달라요. 그 산소량. 네, 밀도가 다르니까. 이게 표면적. 그러면 고지대에 갈수록 고지대에 갈수록 저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고지도로 갈수록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긴 해요. 근데 형이 뭐 숨차거나 이래서 더 못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네. 고지대에 갔을 때 사실 기록이 더 빨리 나와. 네, 그럴 거기서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세계 신기록도 많이 나오고 네네. 빙질도 훨씬 좋고, 그리고 큰 선수들이 앞에 갈 때 더 잘 버텨서. 맞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할 때도 그래서 원래 뒤에 붙어서 가잖아요. 앞에서 저항을 받아주니까. 사실 공기도 똑같아요. 우리도 중력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공기도 똑같아서 공기도 저지대일수록 많아요. 이렇게 그 높이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는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죠. 왜냐면 공기가 덜 모여 있으니까. 우와. 그래서 고지대에 가면 밀도가 낮아져서 형한테 저항이 덜 붙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네.
또 선체의 후기술 잠깐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공기 밀도까지 파악을 해줘야 아 진짜 맞잖아. 이것까지 맞아. 파악이 된다면 이게 사실 아마 그 옷 같은 것도 되게 개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항을 최대한 덜 받는 거를 만들기 맞아. 위해서 표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하시는 거예요. 와 헐렁한 옷을 입고 하면 그만큼 내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더 저항을 많이 받겠죠. 우리가 쇼트트랙 개주 경기에서 밀어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뭐 어떤 방법을 어떻게 밀어줘야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진짜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뭐 게 또 세게 밀면 돼요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힘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밀어줄 수 있는 힘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운동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원래 질량과 속도를 곱한 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주는 충격량이에요. 근데 이 충격량은 단순하게 내가 주는 힘 곱하기 내가 이 힘을 몇 초 동안 줬느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똑같은 힘으로 밀 거라면 이 사람을 최대한 오랫동안 밀어줘야 이 사람한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 긴 사람이 좀 더 푸시가 센 건가? 왜냐면 그 긴 시간을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팔을 정말 최대한 굽혔다가 최대한 길게 밀어줬을 때 더 많은 어쩐지 운동량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쩐지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 형 미는 건 그 아랑이 미는 것보다 약하다고. 근데 그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랑 선수가 네. 팔이 길어서 네네. 힘을 더 길게 쓰니까 맞아요. 나만큼 힘을 쓰는 건가 생각이 또 지금 또 들어서 리치가 길수록 더 오래 미니까. 아 확실히 길어야, 더 좋은 거죠. 길어야 좋구나. 네네. 그 혹시 앞에 사람의 속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딜레마인데 앞에 사람의 속도가 빠르면 나랑 비슷하게 빠르면 내가 오래 못 밀어주겠죠. 그냥 금방 멀어져 버리니까. 근데 앞 사람이 속도가 느리면 그 대신 그만큼 오래 밀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운동량 자체가 너무 낮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최고 속도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약간 딜레마죠. 그래서 그거는 아. 수학적 계산보다는 선수분들의 정말 그 감이 감이 없는 중요한- 노력과 음. 진짜 이 경험이 사실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수 너무 많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 쇼트트랙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맞습니다. 또 개주의 그 상황 자체도 이 선수들의 영역이라 계산이 안 된다. 네네. 또 그 선수마다 힘도 다르고 선수마다 뭐 질량, 무게도 다르고. 뭐 체형도 다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도 내가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제일 잘 밀어주는 애가 그냥 감은 있겠지만 누가 미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고. 맞아. 밀어주는 사람에 따라 내가 받으러 가는 네네. 방법도 다 달라서. 맞아요. 이건 정말 아. 그 선수분들이니까 노력과 경험으로 이제 체득이 돼 있는 거지. 이걸 뭔가 수치적으로 얻기는 되게 힘들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도 변수가 많아서 계산이 안 되는 이 종목이 이 변수를 다 넣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정말 계산이 안 될 만큼 그 엄청 미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너무 방대하죠. 이건 정말 막 교수님들이 모여서 시뮬레이터 돌려가면서 계산을 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변수를 다 이겨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의 공기 저항에 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꽉 잡아 윤기. 꽉 잡아 윤기. 와, 이걸 또 해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와. 아니요, 마치 형이 뭔가 스케이팅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 속도를 제가 절대 따라가지 못하듯이 저도 밥 먹고 이것만 했어요. 저도 한 22살까지 이것만 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형도 스케이트만 이렇게 또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간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가 또 눈에 뻔하네요. 저도요, 이제 형의 멋있네요. 아니 진짜 이게 아닌데. 진짜 이게 아닌데. 제가 뭐 아니야. 꽉 잡아 윤기.